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마지막 주말로 예상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구미에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벌였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역 앞에 태극기와 세이브 코리아가 쓰인 깃발을 든 시민들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입을 맞춰 탄핵 기각이라는 구호를 연호합니다. 연단엔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사로 나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을 기각하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를 마친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개범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의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에선 180여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손에 든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에 대해 즉각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법률적 탈옥을 감행한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겠죠? 탄핵 찬반 집회는 구미와 광주는 물론 대구와 울산, 부산 등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인파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탄핵 반대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어제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으로 옮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선 낮 1시부터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기도회 형식의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애국 청소년 연대가 선관위 규탄 대회를 개최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 반부터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도 서울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후 3시 을지로 입구역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자 대회를 열었고 오후 2시에는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파면 촉구 농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튜버는 현재 앞을 버젓이 오가며 유튜브 생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을 빚은 40대 남성 A씨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국내 여행 유튜버라는 소개와 달리 채널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한 영상만 가득합니다. 채널 소개글에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거라며 그게 안 되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과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는 문구까지 적었습니다. 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해당 글이 확산하며 경찰에 신고까지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앞을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 좌우측으로는 청년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가죠. 저 못 말립니다. 네. 현재 정문 앞으로 오가며 생방송을 이어간 건 물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세요. A씨는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살인 예고 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재에는 탄원서가 쏟아졌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재는 최근 빈도를 늘려 평일에는 매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과 휴일 각자 자료를 검토하며 쟁점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의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는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원일치 결정을 내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도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연일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고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팩스로도 300여 건에 달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결론이 난 탄핵 사건들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있고 이는 사법 질서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라며 계엄 선포는 비합리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뒤 외부 활동이나 공식 메시지 없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보조를 맞춰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 거론했던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석방 이튿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 인사들의 예방을 끝으로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 없이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석방 직후 김치찌개 만찬 등을 상세히 전했던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비공개 일정까지 이례적으로 노출하며 허위 주장을 반박했고 윤 대통령 주변인들의 이른바 전원 정치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로우키 전략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자칫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 장군 행세를 하며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직무복귀를 행세를 또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에서의 탄핵 기각을 전망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등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론 흐름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도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으로는 여전히 탄핵 찬성이 반대에 크게 앞서고 중도층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헌재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중동 행보는 적어도 선고기일 지정 전까지는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뒤늦게 한 우리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잘못된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에도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온 정부의 외교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그제야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외교 당국의 능력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뒤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데 원론적인 동맹 지지 입장만 믿은 겁니다. We meet as both of our countries are experiencing periods of transition. And what we know is this: our relationship is bigger than any one leader, any one government, any one party. The security challenges. 민감 국가 지정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일이라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 앞에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현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우리나라는 아무리 권한대행 체제라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2달이 가깝도록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은 물론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미동맹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민감국가 지정이냐며 한미동맹 70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정 시점이 1월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월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꼬집었습니다.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원자력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2달 가까이 파악조차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는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왜 도대체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또 비상계엄과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에 이어 5개 야당 공동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비상행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힘을 보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정권을 넘겨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 민주당의 입법 독주 비판 여론전도 계속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소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7, 8년 전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뒤이어 연단에 선 강명구 의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최근에 만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했다고 소개하며 지지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독려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힘을 보탰는데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닷새째 이어갔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오염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각하됨이 마땅하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는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여야 이견에도 표결을 강행해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아직 재련이 안 된 22대 국회에서 벌써 세 자릿수를 넘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두 자릿수에 그쳤던 과거 국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많다는 건데 특히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으로 수장 공백 상태였던 감사원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경기 일산에 있는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시민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경기 남부 지역에선 건조한 날씨 속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창문을 깨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10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여 만에 불은 꺼졌는데 건물에 있던 12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 4명이 넘어지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 리모델링 공사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낮 12시쯤 경기 포천과 화성, 안성에 있는 야산에서 각각 불이 났는데 1시간 안에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9시 40분쯤 경기 용인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뒤 40분 만에 꺼졌고 비슷한 시각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낮 12시 경기 양평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70대 여성이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밭에서 난 화재는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부근에서 카니발 차량이 1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화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피해를 입었고 한때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실종된 잠수부가 실종 7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낮 1시 반쯤 양양군 동산항 동쪽 1km 해상에서 수중 레저 활동가 50대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후 군부대가 실종 지점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하던 A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구조 당시 약간의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은 양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교제 시절 사진이 거듭 공개되자 김수현 소속사가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고인 명예회복을 바라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수현과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인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김세론 유가족은 김수현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 김세론 유가족은 김수현이 고인과 6년 연애한 걸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바란다며 유가족이 바라는 건 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레카 콘텐츠 허위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면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을 밝혀야 하기에 본의 아니게 사진을 공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통상수장이 만났습니다.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쇠고기업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때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재개됐습니다. 단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허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제이미 승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위생 검역 조치 SPS를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SPS는 해외의 질병과 병해충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사과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함께 체리와 블루베리 등 과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감자는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고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1시간 30분 정도의 만남이어서 합의를 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압박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유용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망사용료 지불 법안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지리정보 반출 금지 등을 문제 삼아왔는데 이번에도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 확대도 거론됐습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미국은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고 말해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여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미 정부가 41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행 제한 국가는 모두 3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등 10개국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비자 발급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에리트레아, 하이티, 라오스, 미얀마, 남수단 등 5개국이 포함되고 관광 비자 및 학생 비자, 일부 이민 비자가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벨라루스, 파키스탄 등 26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비자 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로이터는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 목록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첫 임기 때인 2017년에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미 공화당 일부 하원 의원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라일리 무어 하원 의원은 중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번에 공개된 여행 제한 국가 명단에도 중국이 포함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한 국제 사기 조직이 동남아시아 국경 마을에 대규모 범죄 소굴을 만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걸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산 삭감 여파가 이 사기 조직 소탕 작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 부근의 이른바 мя와디 지역입니다. 언뜻 봐서는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제 사기 조직이 장악하고 관리하는 범죄 소굴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조직원만 3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발을 들였지만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Kalau nggak capai target biasanya ya itulah bang ya lebih buruk dari hewan dibuat bang. Ya dipukul, disetrum, apalagi kalau kita nggak ada. 피해가 커지자 각국 정부들이 나서면서 최근에는 7,000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부근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와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산 삭감을 위해 해외 원조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기 피해자 구호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원조가 없다면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Process them and house them and feed them would be impossible for most governments, especially where we are, which is a smaller community here. 미국 정부의 지원금은 한 해 20만 달러 수준으로 시민단체 예산의 85%를 차지합니다. CNN 방송은 사기단에서 탈출한 전직 조직원의 말을 인용해 사기 조직의 가장 큰 사냥감이 미국이라며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이란 성향인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군사 공격을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를 겨냥해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미군에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현재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휴전 2단계 협상이 지체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5일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보건부는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지역 언론 기자 2명을 포함해 9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는 차량에는 자선단체 직원들과 기자들이 탑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시가 최대 10배까지 숙박세 인상을 추진하는 데 이어 각 지자체가 잇따라 관광 관련 세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출국세를 최대 5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시는 평일에도 거리 곳곳이 외국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ほとんど中国語しか聞こえてこないですね。日本人がほとんどいないで。 이런 교토시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해 내년 3월부터 숙박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에서 1000엔까지였던 숙박세를 최대 만엔 무려 10배까지 걷겠다는 겁니다. その負担能力に応じたご負担をいただくために最高税額を1万円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거둔 세금은 교통 혼잡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이른바 오버투리즘에 대처하고 현지 주민의 생활 개선에 쓴다는 방침입니다. 현지인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립니다. 京都の街がもっと良くなるんだったら、もうそれは仕方ない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1万円以上だとやっぱ外国人が日本に来る、京都に泊まりに来るとかも少なくなっちゃうのかなって思ったりはします。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를 비롯한 43개 지자체도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일본을 나갈 때 걷는 출국세를 지금의 1,000엔에서 최대 5배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관광지 교통체계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세금 인상에 나서면서 일본을 즐겨 찾는 한국 관광객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민간의 쌀 수입도 급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상사 등 민간 기업이 2024년도에 수입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쌀 물량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991톤입니다. 민간업체의 연간 쌀 수입량은 2020년도가 426톤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2.3배 많은 것입니다. 에콰도르 북서부 에스메랄다스 시 당국은 키닌데 지역의 비채강 기름 유출 사태에 따른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사태 여파로 송유관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지난 13일부터 기름이 강물로 대거 유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류를 포함한 강물 수십 킬로미터 구간이 기름으로 뒤덮였는데 이 지역 주민 식수원으로 쓰이는 에스메랄다스 강까지 오염된 걸로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산악지대의 빙하가 5% 사라졌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초마다 수영장 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얼음이 녹아내린 셈인데요. 빙하가 감소하는 속도는 해마다 빨라지면서 이제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알프스의 숨은 진주로 불리는 돌로미티의 한 봉우리. 10여 년 사이 만년설 대부분이 사라진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빙하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유럽의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풍경이 바뀐 곳이었습니다. 이번 세기 들어 빙하의 39%가 녹아내렸습니다. 전 세계 평균으론 5% 정도인 6조 5천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1초마다 수영장 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해빙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이미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만 5천억 톤이 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쯤엔 알프스 빙하의 80%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Ich glaube auch früher als die 20 oder 30 Jahre. Man hört ja schon auch in den Gletscher, wo man direkt unten reingeht, man hört ja schon auch das Wasser. 고산지대의 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It seems to be the summer melt is just the melt seasons got longer and more intense, and there's no increase in the winter snowfall to compensate for that.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지구촌에선 200만 명이 홍수를 겪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름철 빙하가 녹는 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20억 명도 막다른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1kg에 10만 원이 넘는 딸기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를 대표하는 지산 딸기인데요. 차별화 전략으로 전국 최고의 딸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봄바람만큼이나 향긋한 단내가 나는 딸기 시설 하우스입니다. 지난 설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우리나라 품종 죽향입니다. 올해 초 2kg 한 박스에 평균 입찰가가 10만 원을 호가했고 최고급 딸기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앞으로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데 우리 지산 딸기 장목 회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종에 나섰지만 딸기 품종
죽향의 재배 비율은 전국 딸기의 5% 정도. 하지만 딸기의 본향을 내세우는 고장에서는 단맛과 단단한 정도를 앞세워 죽향 품종의 재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평상시에 딸기를 자주 사 먹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딸기가 죽향 딸기라고 있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죽향을 내세운 광주의 지산 딸기는 대부분 한학동 농산물 시장으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특히 젊은 세대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북광주 농협은 품질 좋은 딸기의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및 보급 확대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상하는 북광주 농협의 죽향 딸기 매출액은 10억 원 정도. 딸기가 로컬푸드 매장의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면서 전반적인 농협 마트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광주 농협 지산 딸기 장목회에서 딸기를 출하함에 있어 YTN 김범환입니다. 제주도 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이 빠지면서 각종 폐기물과 차량이 버려진 채 방치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변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최대 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760여 세대 대부분이 퇴거한 썰렁한 단지에 각종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목재 폐가구부터 가전제품까지 공터에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온갖 살림살이가 천지입니다. 정상적인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투기물들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사람들이 떠난 아파트 단지에는 널브러진 옷가지들과 주변에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단지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체납 차량들로 추정되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 아파트라 관리나 감시가 소홀한 점을 노려 이곳에 세워둔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그 생각은 했어요. 저 빈집들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기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뜯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 짐을 다 챙겨가지 않고 막 거리에 저렇게 방치해놨는지. 좀 뭐 해주면 좋지. 정리해주면 눈살이 좀 찌푸려지긴 하죠. 조합 측은 입구를 통제하고 방치 차량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행정시에 요청했습니다. 방치 차량이나 일부 쓰레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도민들이나 관계기관 계신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그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시하고 지금 찾아뵙고 유기적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하고 그 일부 쓰레기도 저희가 이제 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거고. 제주시는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자진 이동이나 철거를 통보했고 이후에는 강제 견인과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87년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올해 하반기 철거 이후 860여 세대 규모의 새 단지로 조성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울산 지역은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고 실업자도 줄었지만 20대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울산 전체 고용 지표를 봐도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백지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4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1년 전 4.2%의 절반 수준인 2.2%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울산의 20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7.1%로 오히려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울산의 전체 고용 상황은 나아진 듯 보이지만 청년 고용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공단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제조업 위주인 울산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청년 고용 지표를 어둡게 하는 이유입니다. 울산 지역의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수도권에 비해 취업 시장에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의 전체 실업자 수는 줄었지만 청년 실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직으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음악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이면 저마다 좋아하는 인디 가수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한국 인디 음악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으면서 각종 공연장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이곳 홍대에서 열린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 사망 1주기 추모 공연은 흩어져 있던 인디 밴드와 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국의 인디씬은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홍대 인디 역사의 산증인 라이브 공연장 롤링홀의 김천성 대표에게 지난 30년은 청춘들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관객의 10대, 20대가 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또 뮤지션들은 20대, 30대가 또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청춘 여행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라잉넛과 노브레인, YB, 테리 필터 등 이른바 인디 1세대와 함께 출발한 청춘 여행. 90년대 말 라이브 클럽 팝업화 투쟁 등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도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수많은 청년 뮤지션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쳤습니다. 2020년 이후 찾아온 코로나19는 롤링홀의 위기였지만 연대의장으로 거듭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뮤지션들이 발벗고 나서 공연장 지키기에 나서면서 결국 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제 롤링홀이 내게 아니구나. 이제 모든 뮤지션들의 공간이구나. 그렇게 어느덧 30도를 맞아 주말마다 흥겨운 기념 공연을 올리고 있는 롤링홀과 함께 크라잉넛의 베이시스트 한경록도 이제는 홍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된 자신의 생일 축제에 인디 30년 축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 30주년이다. 인디 팀들 다 한번 모여보자. 우리 살아있다. 이틀간 진행된 온라인 공연에 지원한 뮤지션만 130팀이 넘는데 잠시 즐겨볼까요? 저마다의 젊음, 낭만과 함께 30년간 달려온 인디 음악계는 이제 더 힘찬 3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올해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았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식민지 청년의 고뇌와 자기 성찰이 담긴 시인의 많은 작품이 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윤동주의 삶을 박순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윤동주가 대학 졸업 직전에 썼던 대표작 별해는 밤입니다. 식민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자괴감과 저항 정신이 구절구절마다 잘 녹아 있습니다. 윤동주가 별해는 밤 외에도 서시와 자화상 등 시 30여 편을 썼던 대학 시절의 기숙사는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시의 육필 원고 등 윤동주의 문학적 발자취가 사진과 신문, 편지 등과 함께 잘 복원돼 있습니다. 윤동주의 북간도 유년 시절부터 일본 유학 당시 체포돼 옥사하기까지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윤동주는 개신교 장로였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였던 외숙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학교인 평양 숭실학교 등을 거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합니다. 졸업 후 일본 유학에 나선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27살의 나이에 병으로 요절합니다. 유년 시절 그리고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청년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이 전시를 마련하였고, 윤동주의 문학을 탐구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1974년 세워진 상수도 시설을 기초단체와 유명 건축가가 힘을 보태 시인의 생애와 책, 친필원고 등이 전시된 문학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 문학관이 어떻게든 윤동주 시인을 닮았으면 했는데 굉장히 작고 소박한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거 80주년을 맞아 윤동주를 재평가하는 책 2권도 나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공간을 따라가며 시인의 내면과 자기 성찰,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 등을 통해 인간 윤동주를 다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그런 태도를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의 시대를 죽음으로 맞섰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시를 남긴 청년 윤동주의 고결함이 우리 시대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선발 김도현의 호투와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작성한 김도영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을 5대1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가 올 시즌 5선발 후보로 꼽고 있는 김도현은 5회 원아웃까지 비자책 1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았고, 김도영은 2루타와 3루타를 차례로 쳐내며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LG는 오스틴이 투런포를 포함해 4안타에 5타점을 쓸어담고 SSG에 9대4로 승리했고, 이주형이 3경기 연속 홈런포를 터뜨린 키움은 두산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19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정규리그 1위 확정 이후 주전들에게 휴식을 줬던 흥국생명은 6천여 석을 가득 채운 홈팬들 앞에서 김연경과 투투쿠, 정윤주 등을 모두 내세워 한국도로공사를 3대1로 물리쳤습니다. 남자부 삼성화재는 파즐리가 33득점을 책임지며 OK저축은행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프로농구 정관장이 손호의 역전승을 거두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던 정관장은 종료 5초 전 오브라이언트의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어 결국 86대 84로 승리하고 6위 DB를 2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주전들이 줄부상을 당한 KCC는 한국가스공사에도 70대 57로 패해 구단 최다인 12연패에 빠졌고, 삼성은 5연승을 달리던 KT를 83대 73으로 물리쳤습니다. 밤사이 날씨가 급변하면서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30cm 이상, 경북 산간에도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 쪽에도 많게는 8에서 1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계속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도, 대구는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